소방자격증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단기합격 메이커 이종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화활동 설비죠. 드디어 이제 파트 3예요. 저희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활동 설비를 같이 볼 건데, 자, 이거 누가 사용하는 설비다? 맞습니까? 네, 소방 공무원이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자, 소화활동 설비에 가보면 우리가 원래는 이제 재연,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연소 방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기계 쪽이고 다 기계죠. 요거. 자, 전기 쪽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비콘 그리고 무통이라고 하는 애만 있습니다. 자, 비콘은 뭐다? 소방대가 비상시에 예를 받을 수 있는, 그죠?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설비 중에 하나죠. 자, 무통은 지하에 있는 소방대와 지상에 있는 소방대 간에 뭐를 위해 여러분들? 교신을 위해. 맞습니까? 교신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전을 때리는 설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무통보다는 얘가 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기출에 가보면 비상 컨센트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전이 됐을 때 컨센트, 한전에서 전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컨센트 하나를 이제 비상용으로 하나 더 둬서 소방 장비나 이런 것들을 꽂아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설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선 통신은 말 그대로 무전기가 제대로 통신이 될 수 있게 설치를 해주는 설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전원은 원래 따로 이제 들어가 있지만, 제가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저희 쪽 실기 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여기다 그냥 살짝 같이 얹어놨으니까 같이 좀 보시죠. 이따가. 아셨죠? 자, 그럼 챕터 1을 우리 비상 컨센트 설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를 공급받는 설비라고요? 전원을 공급받는 설비입니다. 실제로 비상 컨센트 함이라는 걸 열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돼지코 달려 있고요. 돼지코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배선용 차단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배선용 차단기를 같이 설치하죠. 차단기와 컨센트를 같이 220짜리를 넣어두는데, 얘가 여러분들 가끔 요 법적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법적 기준 하나 써드릴게요. 얘는 법에서 가보면 11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층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몇 층 이상에만, 11층 이상에만 설치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을 때 이제 11층 이상의 건물이 있잖아요. 그 11층 이상의 건물에 갔을 때 1층부터 10층까지는 건너뛰고 몇 층 이상부터? 11층 이상부터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거. 요거 이제 법적 기준이니까 한번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지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이 3층 이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닥 면적이 1000이 넘으면, 아셨죠? 자, 여기에도 지하 모든 층에는 비상 컨센트를 설치합니다. 됐죠? 요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터널이 500m 이상일 때도 설치를 해요. 근데 터널 기준은 잘 안 나와요. 얘는 필기 때 좀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500m 이상일 때 설치한다. 그래서 이 두 개 여러분들 위의 기준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 기준이에요. 법적 기준이고. 자, 여기 정의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비상전원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이 공급이 중단됐을 때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상 컨센트 설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 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다. 맞죠? 자, 그리고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에 대한 기준은 일반 전기하고 동일하게 다 개정이 됐으니까 요거 혹시나 이렇게 이제 가로치기로 채우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직류 1.5, 교류 1kV, 그러니까 키로예요. 키로. 10의 3승. 직류는 1.5kV,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걸 얘기하고,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걸 얘기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볼트 값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딱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보면 비상 컨센트 설비의 전원 기준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이라고 나와 있고 저압 수전인 경우 나와 있죠. 그럼 저압은 아까 직류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걸 얘기합니다. 그럼 저압 수전일 땐 어디에다가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을 이어라 라고 되어 있냐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인입 개폐기의 바로 직후, 인입 개폐기 직후, 요거 쓰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인입 개폐기 직후 뭐일 땐 저압 수전일 땐. 자, 근데 고압 수전이다. 아까처럼 뭐 직류 1.5kV, 교류 1.5kV 초과 7kV 이하. 그죠?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것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변압기 2차 측의 주차 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에서 전용 배선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입구 쪽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 변압기라는 부분이 있으면 차단기의 1차 측 또는 변압기 입장에서는 얘가 몇 차 측이에요? 2차 측. 그래서 들어오는 게 1차 측, 나가는 게 2차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 2차 측의 주차 단기 1차 측. 그쵸? 결국 여기.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전원을 넣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이고요. 자, 근데 이것도 비상 전원이 따로 있어요. 비상 컨센트에. 그러면 요 설치 대상 가끔 쓰는 거 나옵니다. 요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이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이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바닥 면적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지만 연면적이라는 게 나오면 연면적은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의 총합. 근데 이 바닥 면적의 총합인데 바닥 면적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항상 여기는 날리고, 그죠? 지하층은 제외하고 해서 설치 대상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비상전원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가발전 여기 4개나 있거든요. 비상전원 수전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그죠? 이렇게 4개가 지금 들어가 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비상전원 중에 자가발전 설비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가보면 뭐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라. 그리고 작동 시간이 몇 분? 20분. 그죠? 작동 시간 20분. 그리고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됐을 때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비상 전원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뭐하래요? 방화 구획을 꼭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 전원의 공급이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 있고, 그죠? 뭐 열병합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했을 땐 그 실내에 꼭 비상조명 등을 같이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설치 대상 잘 보시고요. 종류 4가지,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 설치 제외 기준을 좀 보시면 되는데,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다른 하나의 변전소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됐대요. 하나로부터. 자, 그럼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바로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그죠? 상용 전원을 설치하면 괜찮대요.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설치 제외 기준이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시험 문제엔 얘가 제일 많이 나왔죠. 비상 컨센트 설비의 전원 회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컨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 비상 컨센트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컨센트가 있는 거고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이 전원 공급 라인이 따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의 전원 회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전원 회로를 이렇게 2개 이상 설치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래서 같은 층에 꼭 우리는 전원 회로를 2개 이상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끊겼을 때 다른 하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아셨죠? 자, 그리고 얘가 전압이 220V
그리고 얘의 공급 용량이 1.5kVA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회로는 몇 개 이상? 둘 이상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런 기준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220V 단상 220V 나와 있고, 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둘 이상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컨센트가 여러분들 하나만 있는데 굳이 이거를 두 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대요. 한 개일 땐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연히 뭘로 해야 돼요? 전용 회로로 설치를 해야 되고, 다른 설비에 있어서 얘가 방해를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차단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분기되어 있는 배선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면 그냥 이름이 분기 배선용 차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얘가 배선용 차단기라 그랬죠? 근데 어차피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른 층에 또 비상 컨센트가 설치가 됐을 땐 분기 회로에 지금 뭐가 달린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가 달린 거잖아요. 그땐 이름을 그냥 분기 배선용 차단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 층의 비상 컨센트에 분기가 됐다. 그럼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컨센트마다 이 이름 달아두래요. 충전부 노출되지 않게 하고, 개폐기에는 꼭 비상 컨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넣어놓는 박스,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을 한 것으로, 방청 도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부식 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께가 1.6mm 이상의 철판으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컨센트는 10개 이하로 해라. 즉, 여기 하나에 달리는 비상 컨센트는 몇 개 이하? 10개 이하.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 전선 용량은 비콘의 경우 비상 컨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 몇 개? 3개. 이게 비콘이 3개 이상일 땐 3개로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전원회로에 뭐를 계산하고 싶냐면 용량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대요. 그죠? 그래서 전선 용량을 계산하는데, 만일 이 건물에 비콘이 2개가 달려있대. 2개. 2개가 달려있는 전원 라인이래요. 그럼 이때 용량은 1.5kV에 2 해서 3kV 하면 끝인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 하나 전원에 1.5kVA씩 공급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만일 비콘이 5개가 달렸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거를 1.5 곱하기 5를 하는 게 아니고 최대 몇 개까지만, 3개까지만 계산을 하면 된대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죠. 즉 최대 4.5까지만 여러분들 산정을 할 수가 있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1.5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10개 이하로 하라라는 게, 여기 하나에 달 수 있는 컨센트를 10개 이상, 그러니까 11개를 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10개까지만 괜찮다라는 거. 그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되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중요하고요. 비상 컨센트 플럭 접속기는 접지가 되는 2극 플럭 접속기를 사용한다. 우리 돼지코인데 여기 접지까지. 접지형 2극 플럭 접속기를 사용한다.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접지극에는 접지 공사를 해주래요. 이게 예전에는 종별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졌어요. 비콘 쪽에는. 아셨죠? 근데 이게 종별이 제가 앞에서 다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소방 쪽은. 그래서 앞에 가보면 누정 경보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접지에 대한 종별은 여기도 예전에는 3종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냥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뒤쪽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풀 때. 자, 그럼 비상 컨센트에 대한 설치 기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갔을 때요. 일단 설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센트니까 이것도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0.8에서 얼마래요? 1.5래요. 됐죠? 비상 컨센트의 배치는 바닥 면적이, 자, 여기 보십시오. 1000제곱 미만인 층은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를 해주랍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올라와서 출입구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먼 곳이 아니고 최대한 가까운 곳 5m 이내에 컨센트를 배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1000제곱 이상인 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똑같죠, 여러분들. 출입구나 부속실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자, 여기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추가해서 설치를 해주래요.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 이상이면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추가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고,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50m.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해서 이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추가 기준이라던가 요 5m 기준 시험 문제에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많이는 안 나와요. 아셨죠? 많이는 안 나오니까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5번 문제. 5번입니다. 5번. 비상 컨센트 설비에 전원 들어가는 전원부와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외함 사이에 절연 저항이나 절연 내력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요. 절연 저항은 20메가옴 이상이래요.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측정했을 때 500V 절연 저항기로 측정했을 때 가끔 요거 물어보고요. 20메가옴. 그리고 절연 내력 기준이 있습니다.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내가 얘를 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전격 전압이 150V 이하래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상 컨센트 아까 볼트가 몇 볼트였어요? 220이었죠. 그러니까 150V 이하일 일은 없지만 내가 만일 150V 이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000V의 충격을 줬을 때 1000V의 충격을 줬을 때 1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걸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했대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220V다라고 얘기하면은 220V에 2를 곱하고 여기다가 몇을 더하래요? 1000을 더하래. 그럼 이게 얼마예요, 여러분들? 1440V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에 2를 곱하고 1000을 더한 시료 전압이다. 1440V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분 이상? 1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걸로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1분, 그죠? 그리고 여기 1000V, 얘는 150V 이하일 때, 또는 이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앞에 요 기준, 몇 볼트 기준으로 이하냐 초과를 나누냐, 150V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비상 컨센트 보호함의 설치 기준에 가보면, 보호함은 쉽게 개폐할 수 없는이 아니고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당연히 쓰고자 할 때 내가 열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보호함 표면에 꼭 비상 컨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를 해주래요. 여기는 비상 컨센트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항상 소방은 무슨 등? 적색의 표시등. 적색의 표시등. 황색은 어디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스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다만 비상 컨센트의 보호함을 함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 소화 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하여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여기 안에 같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별도의 함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옥내 소화 전함이 있으면 옥내 소화 전함 안에다가 비상 컨센트를 같이 어떻게 보면 넣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 옥내 소화 전함에 가보면 기동 표시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위치 표시등. 근데 기동보다는 위치 표시등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럼 이 위치 표시등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다? 옥내 소화 전함이 있다. 또는 이게 또 PBL, 그죠? 발신기 세트하고 같이 몰려 있으면 또 그 위치 표시등이 또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그냥 다 같이 쓰는 거야, 그냥. 여기에 뭐가 있다? 비상 컨센트가 있다. 옥내 소화전이 있다. 또는 이제 발신기 세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셨죠? 네, 그거 겸용할 수 있답니다. 자, 비상 컨센트 설비의 배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같은 경우는 내화를 쓰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을 쓴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이게 다예요. 내용은 이게 다고요. 자,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컨센트 설비 설치 대상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게 이제 법적인 대상 3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인 모든 층. 요거 동그라미. 자, 그리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플러스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이면 전층이 아니고 그 지하층 모든 층, 지하층 전층, 그죠? 모든 건물이 아니고요. 그 지하층만. 지하가 중 터널로 길이가 몇 메타일 때 500m 이상일 때 비상 컨센트 설비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어려우시더라도 숫자 위주로라도 꼭 암기를 좀 하고 가셔야 되고요. 다음 2번.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지하 4층, 지상 11층, 특정 소방 대상물에 비콘을 설치하려고 한다. 자, 일단 지상 11층이니까 11층 이상인 층에 비콘을 설치를 해야죠. 그죠? 맞죠?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단,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300이래요. 그리고 계단의 출입구는 1개고 계단에서 가장 먼 부분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메타래요? 20m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얘를 보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여기가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건 지하층 모든 층에 비콘을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가보니까 지하 4층이니까 300 곱하기 4 해주면 얘네. 그죠? 그럼 1000을 넘었네요. 그럼 지하 4층 전체에다가 뭐를 설치해줘야 돼요? 비콘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즉 지하층에 4개 그리고 11층 이상의 층에 1개. 그럼 총 비콘은 몇 개? 5개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리고 수평거리가 지금 2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해서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딱 답을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나오시면 된다. 자, 3번 비상 컨센트 설비의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상용전원 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일 때 어디에서 분기를 하는가? 어디 직후에서 분기를 하는가? 인입 개폐기 직후라 그랬죠. 맞죠? 두 번째, 비상전원은 비상 컨센트 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거 몇 분이었어요? 20분. 기본 20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 전원 기준이 20분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유도등이나 이쪽 아까 비상조명등 이런 데 갔을 때 60분 기준이 있는 것 뿐이지 대부분은 20분이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했을 때 그 실내엔 꼭 비상조명등을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아래 가보면 제가 비상전원에 대한 기준 한 번 더 넣어놨죠. 요 설치 기준.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네, 점검 편리. 화재 침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20분 이상 전력 공급됐을 때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고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 있으면 안 되고 실내에 설치했을 땐 그 실내에 뭐 설치하고 비상조명등 설치하고 이런 기준들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비상 컨센트 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 설비 또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를 쓰시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둘 이상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력을 내가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 전력이 공급이 중단됐을 때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서술형 문제가 하나가 지금 또 들어가 있고요. 다음 5번 비상 컨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몇 볼트짜리를 사용하는가? 220V. 공급 용량은 1.5kVA. 그래서 이 전원회로 기준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6번째 비상 컨센트 설비의 전원회로 설치 기준으로 가로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전원회로는 각 층에 몇 개 이상? 2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하고 다만 설치할 층의 비상 컨센트가 1개일 때는 하나로도 할 수 있다. 하나. 그죠? 하나로도 할 수 있고. 자,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해라. 그죠?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건 괜찮다. 됐나요? 그래서 위에 가보면 여기 3번 기준에 나와 있었죠. 그쵸? 이런 기준들 같이 좀 보시고요. 다음 컨센트마다 이제 뭐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냐면 배선용 차단기. 그죠?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충전비가 노출이 되면 안 된다. 충전부 노출 안 된다.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컨센트는 몇 개 이하로 한다? 10개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전선 용량은 각 비상 컨센트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상 컨센트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컨센트가 8개래요. 일단 10개 이하로 설치했고 8개 제대로 설치했네요. 이 경우 전선 용량은 비상 컨센트 몇 개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되는가? 기본 몇 개? 3개. 최대 3개였죠. 그죠? 그리고 보호함 상부에 적색. 맞습니까? 표시등. 세 번째, 비상 컨센트 설비의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30메가옴이 측정됐다. 그럼 절연 저항의 적합 여부와 그 이유를 쓰시오. 우리가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20메가옴 이상이 측정이 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몇 메가옴이 나왔어요? 30메가옴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떻다? 적합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써주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절연 저항 기준이 있었고, 이 절연 내력 기준이 있었다. 이 절연 내력 기준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컨센트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전원회로의 종류와 전압 및 그 공급 용량의 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그랬어요. 그럼 종류는 여기다가 단상교류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죠? 전압은 220V 쓰시고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이라고 써주시는 게 더 좋겠네요. 전원부와 외암 사이의 절연 저항, 절연 내력 시험 방법 및 각각의 기준을 설명하시오. 절연 저항값 500V 절연 저항계로 전원부와 외암 사이를 측정했을 때 절연 저항값이 20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절연 내력은 전격 전압에 지금 여기 가보면 150V가 안 됐으면 그냥 1000V의 시로 전압을 1분 이내라고 쓰시면 되는데 150V 이상이니까 전격 전압에 2를 곱하고 1000을 더해서 1분 동안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있는 걸로 해줘야 된다. 1분 이상입니다. 1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걸로 해줘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가보면 내가 아까 1000을 더한다. 2를 곱하고 이런 것들 잘 보시라 그랬죠? 그리고 1분 이상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잘 보셔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호함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죠? 그럼 보호함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뭐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죠, 문. 그리고 보호함 표면에는 여기는 비상 컨센트입니다 라고 표시한 표지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내 소화전 함에 설치가 되어 있는 표시등과 또 겸용이 가능하다. 이런 거 조금 잘 보시면 좋겠죠.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번 비상 컨센트 플럭 접속기 칼바지 접지극에 시행해야 할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 저항값을 쓰시오. 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접지공사에 대한 값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접지 저항값 있죠. 네, 그 정도만 보십시오. 이게 왜냐면 접지공사 종류가 이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저항값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가 남아있다? 그냥 비상 컨센트의 플럭 접속기의 칼바지의 접지극에는 그냥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종별이 사라졌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상 컨센트는요,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대부분 어디서 나왔다? 전원회로 기준에서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다른 기준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전원회로 기준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2 어디로 가냐면 무선통신 보조설비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지상의 소방대와 지하의 소방대가 서로 간에 이제 무전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간에 통신이 원활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주는 설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지상층이 있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설치합니다. 접속단자라는 걸 설치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상의 소방대가
무전을 어떻게 보면 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접속을 하는 거죠. 무전기를 접속을 하면 요 지하에는 요런 케이블이 설치가 되죠. 케이블. 근데 이게 그냥 케이블이 아니고 누설 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설 동축 케이블은 중간에 가보면 여기 홈이라는 게 파져 있습니다. 홈. 아시죠? 그럼 여기 지하에서 이제 소방대가 무전기 들고 무전 치는 거죠. 무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가 가능하게? 교신이 가능하게. 맞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설치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요 케이블을 잡아줄 만한 뭐 지지대도 있어야 되고 보조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여기에는 우리가 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분배기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이런 기준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 뭐 안 나오면 안 하겠지만 이게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잘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는 꼭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저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필기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설명을 드렸겠지만 필기 때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게 보셔도 돼요. 비콤보다는 얘가 어떻게 보면 빈도나 이게 출제 빈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고 비콘 위주로 봐라 저는 얘기를 항상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갔을 때 일단 정의에 가보면 이런 애가 나와요. 누설 동축 케이블. 그래서 우리가 LCX라고 하거든요. LCX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동축 케이블이에요. 동축 케이블. 이 동축 케이블이란 놈에다가 여기다가 홈이라는 걸 만든대요. 홈. 그래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게 한 케이블이다. 그래서 이 안으로 전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서 또는 지상에 있던 게 지하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교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누설 동축 케이블. 여기다가 홈을 만든다. 자, 그리고 분배기라는 게 있어요. 분배기. 신호의 전송로가 자,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신호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다. 맞습니까? 자, 이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신호를 어떻게 해준다? 깨끗하게.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입력값과 출력값을 좀 동일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칭을 좀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 매칭이나 또는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우리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분배기다. 여기에 분배기. 맞습니까? 분배기. 자,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그 주파수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대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분파기. 자, 혼합기란 둘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혼합기. 요거 예전에 필기 때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세 개가. 증폭기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개선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이게 필기 때 잘 나오죠. 근데 실기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제 서술하는 문제가 뒤쪽에 나와요. 아니면 오른쪽에 설명을 주고 얘네를 채워라. 이게 이름이 뭐냐. 이런 식으로 채우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무선 중계기라는 게 있대요. 이게 최근에 들어온 거야. 최근에.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맞죠? 그리고 5개 안테나란 감시 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 중계기의 입력과 출력 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 수신하기 위해 우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얘기한다. 그냥 우리가 보통 안테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긴 거 생각하잖아요. 그 긴 거예요. 근데 바깥쪽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선 중계기와 우리가 이제 입력과 출력 포트에 연결을 해서 그냥 신호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설치하는 장치를 우리가 옥외 안테나라고 얘기한답니다. 옥외 안테나. 두 번째, 이거 가끔 이제 가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실기 때 쓰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지하층인데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이 2면 이상의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1m 이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2면 이상의 지표면과 동일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건물이 지표면과 2면 이상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여기는 지하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약간 반지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반지하. 뭔가 지상도 아니고 약간 지하도 아닌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밑으로 조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서로 간의 교신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없다. 지하로 깊게 내려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2면이라고 나와 있고,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즘은 언덕 있죠, 언덕. 언덕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깎아서, 산을 깎아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하 1층이더라도, 아파트의 지하 1층이더라도 얘 입장에서는 지상 1층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지상과 면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지하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깊이가 몇 메타래요? 1m 이하래. 1m 이하. 이럴 때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설치 제외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고, 세부 설치 기준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비상 컨센트를 했어요. 이 비상 컨센트는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 꼭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제가 이제 법적인 거 한번 여기다가 써드렸어요. 아까 11층 이상일 때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어깨가 1000제곱. 그죠? 그럴 때 이제 지하층 전층에 설치를 한다. 그래서 설치 기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압, 고압, 특고압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리고 전원 기준에 가보면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을 저압 수전일 때와 고압 수전, 특고압 수전일 때 설치하는 곳이 조금 다르다. 저압 수전일 땐 인입계 폐기 직후, 고압이나 특고압일 땐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해서 전용 배선. 그죠? 그리고 비상전원 설치 대상 한번 잘 보시고요. 용량이라던가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설치 제외 기준 한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중요한 게 이 전원회로 기준이다. 그래서 단상규류 220V 공급 용량, 그리고 전원회로 각 층에 2개 이상 전용회로 주배전만 나와 있고,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고 배선용 차단기 어차피 2개가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상 컨센트라고 표시한 표지하고 두께, 그리고 10개 이하의 3개일 때 3개. 요거 공급 용량 계산하는 거 우리 아까 했었죠. 그죠? 자, 접지형 2극 플럭 접속기를 사용하고 칼바지 접지극의 접지공사. 자, 그리고 설치 기준에 가보면 요런 것들. 그죠? 요거 0.8에서 1.5 그리고 5m 잘 보시고, 절연 저항, 절연 내력 기준 아까 시험 문제 많았었죠. 그죠? 그 문제 풀기 위해서 요 정도는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컨센트 보호함의 설치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요. 배선 나와 있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쭉 풀어봤고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제가 구성품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은 다음 시간에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맞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설치 기준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요. 좀 암기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닥수 부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가닥수 부분도 뒤쪽에 가서 조금 더 힘내서 한번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무통에 대해서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